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사랑스러운 양이 2마리와 살고 있는 나랑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독일에서 받게 될 연금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긴 영상이 될 테니 관심 있는 분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1997년부터 독일에서 살기 시작했고, 아쉽게도 몇 년 후에는 이혼을 하고 싱글맘으로 아이 하나를 키우게 됐습니다. 그 당시 한국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독일에서는 직장 경험이 전혀 없었던 관계로 취직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러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아우스빌딩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6년부터 2년 반짜리 아우스빌딩을 마치고 정말로 운 좋게 2009년부터 오늘까지 독일의 한 대학병원 임상실험 분야에서 전문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6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꾸준히 연금을 내왔고, 연금법에 의해 저는 앞으로 2038년까지 12년을 더 근무하면 정상 퇴직을 하게 됩니다. 독일에선 통상적으로 연금 납부 기간을 42년으로 잡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계산상 2009년부터 2038년까지 29년 동안 연금을 납부하게 되니 그 납부 기간이 아주 짧은 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업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적지 않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독일 연금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영상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현실은 과연 어떤지 제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 얘기가 다소 건조할 수 있으니 저희 평범한 성탄절 후의 하루 일상을 보시면서 연금 관련 이야기를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주말에 제 냉장고는 항상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제가 미니멀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닌데 혼자 살다 보니까 냉장고를 안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장을 보러 가야겠습니다. 자, 다시 연금으로 돌아와서 2024년 나온 통계에 의하면 평균 독일 남성들은 한 달에 1355유로를 하나로 230만원, 여성은 929유로 하나로 약 150만원을 받습니다. 물론 현실에선 약간의 차이가 있죠. 보통 제 주위에서 듣는 실수령액이 약 1800유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환율로 계산해서 약 306만원 정도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여성들의 연금은 남성들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연봉이 남성들보다 낮고 출산과 육아 휴직 등으로 연금 지급 기간이 아무래도 남성들보다는 많이 짧은 것을 들 수가 있겠고요. 직업군 자체도 앞에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낮은 연봉의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아이들 양육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 그래프에는 순수 국민연금만 적용이 된 것이고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은 물론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12월 초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문을 받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에 별 신경을 안 쓰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나이도 진지하게 퇴직을 생각해야 할 나이다 보니까 이 안내문을 좀 상세히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요즘 챗GPT나 제미나이가 일상생활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받은 연금 안내문과 제가 앞으로 받게 될 연봉을 제미나이한테 알려주고 제가 2038년 받게 될 예상연금을 계산해 달라고 했어요. 참고로 저는 독일에서 공공기관에서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개인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말씀은 못 드리겠다는 점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신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무래도 임상실험 분야, 제약 분야에 있다 보니까 독일의 대학병원 연봉과 제약회사들의 연봉 차이는 아주 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약회사가 연봉이 물론 훨씬 셉니다. 독일 공공기관의 연봉 시스템이 한국 공공기관 호봉 시스템과 약간 비슷한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봉이 때가 되면 그냥 계속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제미나이한테 제 현재 월급과 미래의 월급 상승률을 고려해서 계산해 달라고 했어요. 참고로 독일 공공기관의 월급은 2년마다 약 6에서 7%가 오르고 있어요. 이게 제가 12월 초에 받은 연금 안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밑부분에 형광펜으로 마크해 놓은 금액인데요. 이 금액이 의미하는 것은 제가 퇴직하게 될 2038년까지 지불하게 될 연금 납부액이 제가 지난 5년 동안 낸 평균 납부액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하에 계산이 된 예상 연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부터 제가 퇴직할 때까지 제가 납부하게 된 연금액이 똑같다. 그러면은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이 이 정도이다. 1654.85센트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다음 장에서는 연금 인상률에 대한 안내인데요. 1%의 상승률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제가 받게 될 연금이 월 1860유로이고 만약에 2%의 상승률을 계산하게 된다면 받게 될 연금이 2090유로라는 안내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좀 모든 거를 좀 빨리 알고 싶다 해서 제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만큼 앞으로 오를 연봉이 어느 정도일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미나이에게 입력했더니 약 2300유로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더라고요. 하나로 약 390만 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기업연금이에요. 현재 지불액은 그닥 크지 않아서 제가 별로 느끼지를 못하는데 퇴직 후에 받게 될 예상액이 보수적으로 잡아서 약 700유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모두 합치면은 퇴직금으로 매달 3,000유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로 510만 원. 물론 세후 금액은 한 2,300유로밖에 안 돼요. 약 4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미나이의 계산이 완전히 틀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경험을 제가 3년 전에 했었는데 이 집을 사면서 했었는데 제가 나이가 있는 만큼 대출 심사를 할 때 제가 앞으로 받게 될 연금도 심사를 하거든요. 그때 제 자산 관리를 하는 사람이 앞으로 당신이 받게 될 연금이 약 이렇게 된다. 3천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 예산 연금 금액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어떠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솔직한 숫자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앞으로 받게 될 예상 연금이 독일의 평균 연금과 비교했을 때 절대 낮지 않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근무한 횟수도 훨씬 짧지만 그에 비해 국민연금액은 절대로 작지 않다고 생각해요. 독일에선 여성들의 경우 출산한 아이 숫자와 아우스빌딩 기간도 연금액에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왜 이 영상을 찍게 됐는지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몇 분이나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작년에 다른 채널을 만들었었어요. 몇 달 운영하다가 지웠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얼굴을 완전히 공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점이 많이 부담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채널을 지우고 지금 이 채널을 다시 열었습니다. 얼굴 없이. 먼저 채널을 운영할 때 많은 질문을 받았었어요. 특히 많은 여성분들이 독일에서 생활하시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호소해 왔었고 독일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서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는 독일 이민을 희망하고 계시는 분들의 문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께 좀 희망을 드리고 싶고 그 당시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을 채우고 싶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저는 절대로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독일어도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독일에서 좀 더 안전한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 공공기관을 목표로 잡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대학병원만 해도 의사나 간호사만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직업군들이 있어요. 제가 만약 이곳에서 근무하지 않고 그저 들어가기 쉬운 작은 회사를 목표로 했었다면 절대로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연금을 못 받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곳에 취직을 하시면 그거야말로 축하드릴 일이고 자랑스럽죠. 그리고 독일 공공기관이 문턱이 생각만큼 높지 않아요. 제가 그 예예요. 머리 좋고 스펙 넓은 한국인들은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힘들 거예요.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셨다면 독일에서 아우스빌딩 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려요. 교육 완수도 의미가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독일어도 자연스럽게 마스터할 수 있게 되고 시간의 여유도 있고 독일 문화와 더 친해지게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쯤이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죠. 인종차별. 물론 독일에 인종차별 하는 사람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인종차별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는 이슈예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분들 중에도 인종차별 하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독일에서 30년 가까이 살면서 직장 생활도 이렇게 하면서 깨달은 것은 제가 이들의 문화를 몰라서 오해한 부분이 훨씬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독일인들은 우리나라 지방분들 같아요. 왜 있잖아요. 통명하고 차갑지만 알고 보면 솔직하고 순수한 사람들. 물론 나쁜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조심하셔야죠. 그거 인정. 하지만 도움 줄 때 아낌없이 주는 이들도 많습니다. 코코 일로도 나올 수 있어. 너 이쪽으로도 나올 수 있어. 아이고 이뻐. 디즈니가 언니를 많이 공격했어, 그치? 너만 들어가면 돼.